네. 자, 유형별 연습 문제, 부채와 자본부터 풀어볼 텐데요. 286페이지 펴주시고. 자, 286페이지에 4번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 마음에 들어요. 자, 2026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부채 중 유동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거, 예, 유동부채가 아닌 거를 찾아라 이렇게 됐어요. 자, 1번 보시면은 27년 3월 말에 지급하기로 한 외상 매입금이다. 유동부채인가요? 아닌가요? 유동부채입니다. 외상 매입금. 자, 왜냐면 26년 말로 봤을 때 3개월 후에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동부채이고. 다음 2번. 26년 5월 말에 차입했으며 그 상환 기간이 1년인 차입금입니다. 그러면 26년 5월이면 27년 5월. 그러면 이건 유동부채 맞나요? 예, 맞습니다. 다음 3번. 27년 7월 말에 만기일이 도래되는 장기 차입금이에요. 예, 유동부채인가요? 아닌가요? 만기일이 도래니까. 네, 유동부채 맞습니다. 개정 과목이 장기 차입금이지만 26년 결산 때 이 개정 과목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됩니다. 유동성 장기부채로 결산 때 바뀔 거예요. 왜냐? 7월 말이니까 26년 결산 시점으로 7개월 후에 상환해야 돼요. 그래서 유동부채로 우리가 대체가 되죠. 결산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가요? 유동성 장기부채. 그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요. 26년 12월 말에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유동부채로 바뀌는 시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쭉 비유동부채예요. 쭉 계속.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유동부채냐 비유동부채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본. 16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 287쪽입니다. 287쪽에 16번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자본 항목은 상법에서 규정된 법정 적립금이라고 했어요. 상법에서 분류된 법정 적립금. 상법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을 보존하거나 자본금의 전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적립금입니다. 자, 보기 중에 여러분 어제 우리 정리했었는데 상법에서 정한 법정 적립금 개정 과목이 뭘까요? 예, 이익준비금이었습니다. 이익준비금. 법정 적립금 중에 제일 그 출제 빈도가 높은 개념 과목이니까요. 예, 법정 적립금의 아주 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익준비금. 자, 여러분 그 자본 관련 문제 또 289쪽에 있는 짧은 거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25번 한번 보시죠. 25번 문제요. 자본 관련 거래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공이 보통주 1000주를요. 액면 금액은 500원인데 주당 400원에 현금 발행한 경우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랬어요. 여러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말은 거래의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자본 증가, 자본 감소,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 답을 찾기 전에 먼저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답을 찾고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자본 감소가 있습니까?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자본 감소? 없을 것 같죠? 유상증자한 거예요, 유상증자. 주식 천주 발행했어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본이 감소가 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산의 증가 있나요? 보이죠? 여기 현금 발행했다고. 현금을 받았다 이 말. 그다음에 수익의 증가. 자본 거래했는데 수익이 나나요? 수익이 날 리가 없어요. 비용의 감소. 예, 자본 거래했는데 비용이 감소할 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이었어요. 쉽게 답은 찾아요. 자, 그러면 이걸 분계로 써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거래를 우리가 회계 처리 한번 해보죠. 자, 차변의 현금인데요. 대변에는 자본금이 오겠네요.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오겠네요. 네. 자,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금액을 넣어보십시오. 자, 차변의 현금, 우선 대변의 자본금 한번 금액은 얼마인지 채워보십시오. 대변의 자본금. 응? 500원? 50만 원. 네. 500원짜리 천주니까. 50만 원.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인식해야 돼요. 대변의 자본금 50만 원, 자본 증가예요.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니까 자본금이 자본이니까 대변에 기록했으니까 자본 증가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유상증자하면은요 자본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금 차변의 현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아, 그렇죠. 주당 400원씩 천주니까 40만 원. 네. 자,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로 인식합니까? 10만 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거래 후 결합 관계를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차변의 현금은 뭐예요? 현금이 자산인데 차변에 왔어요. 자산 증가. 자, 차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입니다. 자본 감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요. 자본 조정 항목의 자본이에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는 자본. 자본 조정이든 자본 잉여금이든 자본금이든 자본 계정 과목은 차변에 기록하는 자본의 감소예요. 차변에 기록하면. 자, 대변의 자본금은 뭘까요? 자본 증가입니다. 자본 증가. 이런 결합이에요. 그래서 25번처럼 말이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면은 거래의 결합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거래의 결합 관계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번의 보기를 보면은 자산의 감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1번에서 여기 자산의 감소. 근데 자산의 증가는 있지만 자산의 감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번은 틀린 거고. 3번에 수익이 증가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익의 증가. 네, 어디에도 수익의 증가는 없습니다. 수익의 증가는 없죠. 그다음에 비용이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비용 계정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네, 자산의 증가는 있었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거래로 인해서 총 자본, 예, 총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총 자본의 증감은 어떻게 될까요? 자본의 증감. 자본의 증감 이렇게 물어보면요. 자본 증가와 자본 감소를 합해서 답을 하시면 돼요. 예, 총 자본은 어떻게 되죠? 40만 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대변에서 자본 증가가 50만 원 있었잖아요. 예, 차변에서 자본 감소가 10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총액으로 보면은 40만 원만 증가한 거예요. 10만 원 감소한 게 있으니까. 예, 자본 총액은 40만 원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자본 증가와 감소가 이 거래로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 총액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본 총액으로는 40만 원 증가했다. 네, 설명이 되시죠? 예. 자, 25번 스타일 문제 중요합니다. 또 아주 쉬운 문제 27번. 네, FAT 1급은 이런 수준으로 나와요. 27번.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처리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뭘까요? 아까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작았었어요. 예. 자, 근데 이 27번은 발행 금액이 액면보다 클 때 그 차익을 처리하는 개념 과목. 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념 과목이기도 하죠. 예, 요 정도 기억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여기 289쪽에서 3번 문제 괄호 넣기 한번 해봅시다. 3번 문제 괄호 넣기요. 다음 중 주식회사한국의 매출원가 관련 자료입니다. 관하에 들어갈 금액 물어봤어요. 단기 매입액이 얼마냐? 단기 매입액. 예. 그리고 매출 원가는 얼마냐? 자, 주어진 데이터는 기초재고, 판매 가능 상품. 자, 제가 며칠 전인가 어젠가요? 상품 계정에 차변의 합계 여기 나오는 금액이 판매 가능 금액이라고 하죠. 판매 가능 금액이. 자, 판매 가능 금액이라는 건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 상품 매입액을 한 것이 판매 가능 금액, 상품의 차변의 합계입니다. 자,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9,000원이요 하면은 여기가 9,000원이란 얘기네요. 예, 여기가 9,000원이요. 자, 그러면서 기초 재고액은 1,000원이요 그랬으니까 여기가 1,000원이란 얘기네요. 그러면서 단기 매입액이 얼마인지 구해라 이랬어요. 얼마일까요? 예, 8,000원. 예, 여기 8,000원이 답이에요. 8,000원. 자,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상품 계정에 대변의 이 자리가 매출 원가거든요. 이 자리가. 예, 이 자리가 매출 원가예요. 아, 글씨가 잘 안 써요. 매출 원가가 이 자리예요. 그 밑에가 뭔지 아시죠?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요 밑에가 기말 상품 재고액. 네.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은 거예요. 예, 9,000원 이거예요. 대변의 합계도. 예,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를 알려줬냐면은 기말 재고액을 알려줬어요. 얼마라고요? 예, 1,500원이요 하고 알려줬단 말이죠. 1,500원.
그럼 매출원가 나온 거나 다름없죠. 9,000원에서 1,500원 빼면 되지 않겠어요? 네, 7,500원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 그래서 4번이, 2번이 답인 거예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이 상품 계정의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집어넣어 놓으세요. FAT 1급 시험에 응시하는 분에게는 이 그림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 상품 매출 원가와 관련된 이 3번과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거의 다 요 T 계정에다가 요거 딱 네 가지 요소 넣어가지고 합계 딱 구해가지고 판 채우기 식으로 하면은 거의 다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서 어떤 문제를 하나. 네. 자, 아무래도 매출원가 문제가 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290페이지에서요. 290페이지에서 8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T계정도 있고 또 밑에 뭐 복잡한 자료가 있으니까 재미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매출 원가를 계산하라. 예. FAT 1급 수준보다 조금 높긴 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좀 센 문제를 내야 되겠다 그러면 FAT 1급에도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상품 계정의 전기 2월이 뭐예요? 이게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예. 자, 4월 25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음을 발행하고 상품을 매입했죠? 단기 상품 매입액입니다. 7월 18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군요. 단기 상품 매입액입니다. 요 두 개가. 예. 이게 이제 상품 계정의 기초 상품 재고액이 1월 1일이고 4월 25일, 7월 18일이 단기 상품 매입액인 거예요. 자, 7월 19일 여기 상품 계정의 대변에 7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변의 상품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란 말이에요. 요 7월 18일 이거하고 관련성이 있어요. 이거하고.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반품 나갔습니다. 예. 상품이 도저히 흠집이 많아가지고 판매할 수가 없어서 18일 날 외상으로 매입한 4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환출했어요. 매입 환출. 매입 환출. 반품이니까 상품 계정 대변에 기입한 거예요. 우리 아까 풀었던 상품 계정에서는 반품 같은 거는 거기다 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반품은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단기 상품 매입액에서 60만 원에서 5만 원을 빼면 단기 상품 매입액은 55만 원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금액이 요거 뺀 거 감안해 가지고 55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말 자료입니다. 기말 자료. 음, 재고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장부에는 40개인데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은 없다. 재고가 딱 맞았대요. 실제하고. 네, 재고 조사를 했더니 수량이 차이가 없대요.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요. 장부는 개당 1,000원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어요. 근데 순실현 가치가 절반밖에 안 돼요. 500원이랍니다. 자, 여러분 기말 상품 재고액을 순실현 가치 단가인 500원을 적용하시겠어요? 장부 단가인 1,000원을 적용하시겠어요? 기말 재고액 계산할 때. 500원 적용해야 되나요? 1,000원 적용해야 되나요? 단가를. 재고 금액을 산출할 때. 예? 예? 얼마 적용해야 돼? 저가법을 기억하셔야 돼. 저가법.
장부 금액과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서 낮은 거, 두 개 중에서 낮은 거. 장부 금액이 낮으면 그냥 장부 금액 적용하고, 순실현 가치가 낮으면 순실현 가치. 예, 낮은 거. 그래서 장부 금액 버리고 낮은 금액을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재고 금액은 500원 곱하기 40개가 기말 재고 금액이에요. 기말 재고 금액 4, 5, 20. 20에다가 동그라미가 3개. 그 얼마인가요? 기말 재고가 4, 5, 20에다가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2만 원이네. 예. 자, 이제 매출원가 나왔어요. 매출원가 여러분.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만 원이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이 55만 원입니다.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얼마예요? 65만 원이에요. 아까 그 상품 계정에 차변의 합계가 65만 원이에요. 65만 원. 대변의 합계도 65만 원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말이 2만 원이래요. 이 자리가 2만 원이래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매출 원가는 얼마가 돼야 돼요? 예, 63만 원이 매출 원가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4번에 답이 있네요. 63만 원이다. 네. 아, 이런 문제 하나 더 해보자. 네, 네, 더 해봅니다. 재미있으신가 봐요. 네. 아, 이게 맞추고 나면 재미나는 거예요. 네. 원리를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그 밑에, 이제, 요거는, 네. 요거는 이제 장부는 안 보여주고요. 장부는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뭐, 나열해놨어도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 돼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자, 여기다가 이게 지금 상품 계정이에요. 상품 계정. 매출원가 이걸 구하라고 한 거고요. 이 안에 기초 데이터 있을 것이고 단기 매입 데이터 있을 것이고 이걸 더해서 판매 가능 금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이 매출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초 10만 원, 네, 여기 10만 원이랍니다. 단기 매입액 40만 원, 네, 여기 40만 원이랍니다. 판매 가능 금액 50만 원입니다. 너무 잘 알려준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이 20만 원이고요. 평가 및 감모 손실 반영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부가 2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5만 원 있었대요. 가격이 하락했군요.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산됩니다. 예, 이건 매출 원가로 가야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2만 원이 있는데요. 정상 감모가 10만 원이래요. 예. 그러면 정상 감모도 이것도 원가예요. 이것도. 이것도 원가. 매출 원가. 가만 있어봐.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이 20만 원이면은요. 평가 손실이 나면은 기말 재고 자산이 5만 원이 빠지는 거거든요. 5만 원 빼주면 그게 원가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네. 원가에. 그다음에 정상 감모 만 원도 이 재고 금액에서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상 감모도 2만 원, 감모 손실 2만 원도 빼야 돼요. 2만 원도. 그런데 자, 이거 평가 손실은 5만 원 빼면은 이제 15만 원인데 기말 재고 금액이.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는 정상 감모면은 빼면 되는데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업의 비용. 예,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감모 손실 만 원.
기말 재고액에서 반영천이다. 음, 여러분, 이 기말 재고 금액을 요 7만 원을 빼야 될까요? 6만 원만 빼야 될까요? 기말 재고 금액에서 평가 손실 빼야 되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원가로 반영되는 거. 예, 다 빼야 되겠네요. 두 개 다. 예, 없으니까. 그래서 20만 원에서 7만 원을 뺀 것이 기말 재고 금액입니다. 가격 하락한 것과 재고가 부족한 거, 수량 부족한 거. 그러면 20만 원에서 7만 원을 빼면요. 13만 원이에요. 13만 원. 자, 대변의 합계도 5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매출원가니까 매출원가는 37만 원이다라는 계산이 나오네요. 매출원가는 37만 원이다. 네. 답이 4번이네요. 9번 약간 좀 헷갈렸어요. 네, 조금. FAT 1급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낼 겁니다. 예, 이건 TD급 정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림 그려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말 재고액은요, 장부 금액을 적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제 금액이에요. 실제 재고 금액. 네.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음, 비용 발생으로 만원 빼줘가지고 51, 50 안 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정상간모는 원가가 맞는데, 비정상 간모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가거든요. 비정상 간모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정상 간모만 이거 원가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답지 아주 잘 보셨네요. 네. 예, 여러분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정상 감모는 원가에 반영돼야 돼요. 매출 원가에. 그러니까 기말 재고 금액을 정상 감모만 기말 재고 금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비정상 감모는 나중에 우리가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3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기말 재고 금액을 14만 원으로 해야 돼요. 14만 원. 네. 정상 감모만 빼준다. 정상 감모만.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6만 원하고 요 만 원만 빼야 돼요. 20만 원에서. 그러면 20만 원에서 이 6만 원을 빼면 14만 원이 됩니다. 14만 원이. 그러므로 여기는 36만 원이 되겠죠. 36만 원. 그래서 매출 원가가 3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말 재고 금액을 늘려주면 원가가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래서 만 원은 우리가 영업의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가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답이 3번이에요. 답이 3번. 네. 자, 화가 나니까 그 밑에 하나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네. 이 문제가 이게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네, 판단하기가 좀 헷갈렸어요. 자, 10번 문제.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 같은데요. 네, FAT 1급에 요렇게는 안 나와요. 요 정도 나오면 한 급수 높은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보다 쉬운 문제는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0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의 거래 내역입니다.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계상되는 매출 원가는 얼마냐? 매출 원가 문제를 만나면 거의 이걸로 해결이 돼요. 거의. 자, 상품의 네 가지 요소. 기초 5만 원. 단기 매입. 매입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총 매입액은 75만 원인데요. 매입 환출 애누리가 요건 빼주는 거죠. 매입 할인도 빼주는 거죠. 매입 운임까지 있어요? 운임은 더해 줘야 되죠. 원가니까. 예. 5만 원. 단기 매입. 매입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총 매입액은 75만 원인데요. 매입 환출 애누리가 요건 빼주는 거죠. 매입 할인도 빼주는 거죠. 매입 운임까지 있어요? 운임은 더해 줘야 되죠. 원가니까. 예. 5만 원.
자, 그래서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되나요? 암산이 되나요? 75만 원에서 그 7만 원 빼면 얼마야? 68만 원. 거기서 또 15,000원을 또 빼야 돼요. 할인해 준 거. 그러면 66만 5천 원. 66만 5천 원. 그러다 2만 원 더 해야 돼요. 68만 5천 원이 순 매입액이네요. 제 계산이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거 75만 원에서 요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계산기로 한번 해보세요. 75만 원에다가 7만 원 빼고 15,000원 빼고 2만 원은 더 해야 돼요. 환출이나 애누리한 거나 매입 할인한 것은 총 매입액에서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운임은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68만 5천 원이 제가 맞게 계산했어요? 아무도 계산 안 해봤어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 합계가 판매 가능 금액입니다. 이걸 더해 보겠어요. 그러면 73만 5천 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에요. 이 판매 가능 금액에서 재고를 빼줘요. 기말 재고. 기말 재고, 그 17만 원. 예, 아주 시원하게. 예, 17만 원 알려줬어요.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73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73만 5천 원에서 17만 원 뺀 게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예. 이게 56만 5천 원 나오나요? 예.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56만 5천 원. 답이 3번입니다. 앞에 9번보다 이건 좀 쉽네요. 네. 앞에 9번에서는 이거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서 약간 예, 헷갈렸어요. 이거. 예. 저도 이론적으로 정상감모는 원가다. 비정상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다. 이걸 알고 있었지만 가만 있어봐. 이거 장부에 기록할 때는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을 이거 감모 손실 전체를 빼야 돼. 아니면 정상감모만 빼야 돼. 예, 여기서 제가 약간 놓쳤어요. 예, 정상감모만 빼야 돼요. 아까 여기. 자, 10번 문제는 방향이 약간 다른 그런 문제였지만 10번 문제는 어디다 힘을 주었어요? 예, 여기 단기 매입, 예, 단기 매입액에 힘을 줘가지고 문제를 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서 단기 매입액을 잘 산출할 수 있느냐. 예. 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이 매출원가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음, 네. 14번, 네, 291페이지에서 291페이지에서 14번 한번 더 풀어볼까요? 네. 쉽지 않을까요, 이거?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 관련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매출 총이익. 자,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에 첫 번째가 매출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에요. 자, 그럼 여기 매출액이 어딘가 있겠죠. 매출액이 없네. 자, 매출액은 몰라요. 예. 그럼 매출 원가는 있겠죠. 기초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한 거에서 재고를 빼면 그게 매출 원가잖아요. 예. 기초 알려줬고 매입액 알려줬고 기말 재고액 알려줬으니까 50만 원에서 5만 원 빼면 그게 원가죠. 예, 45만 원입니다. 자, 이게 이제 매출 총이익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 또 뭐 알려준 게 있네요. 이익률이 20%래요. 그러면 원가율이 요게 80%라는 얘기네요. 아, 이거 수학 문제 같아. 여기가 지금 매출액인데 지금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되는데 말이죠. 매출액을 안 알려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이 매출 총이익의 이익률이 20%래요. 그러니까 요게 매출 총이익률이. 그러면 원가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20%라는 거 알아도 별 정보가 안 되는데 이 원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이익이 20%면 원가율은 80%라는 얘기잖아요. 비용이 80%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원가가 45만 원이라는 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여기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알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매출액을 X라고 했을 때 X 곱하기 80%가 45만 원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매출액을 거꾸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예. 예, 45만 원 나누기 80% 하면 매출액이 나오죠. 여기에다 곱하기 80%한 게 이거니까 거꾸로 계산할 때는 예, 나누기 하면 되죠. 얼마 나오는가요? 45만 원 나누기 80% 해보세요. 9만 원? 곱하기 20% 하면 아니 45만 원 나누기 80% 나누기 0.8 56만 56만 2천 원이요. 56만 2,500원. 여러분 계산 잘 하셨겠죠? 네.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6만 2,500원 곱하기 80% 하면 45만 원이 나오고 45만 원 나누기 80% 하면 56만 2,500원이 나오는 구조를 갖는 거죠. 자, 이제 매출이익, 매출총이익 나와요. 여기서 빼면 돼요. 예. 500원이고 그다음에 2,000원 12,500원. 아니, 예, 11만 2,500원. 56만 2,500원 매출액이잖아요.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45만 원을 빼면 11만 2,500원. 요게 매출원가인 거죠. 이 매출원가는 요 매출액의 20%예요.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음. 학계 문제를 뭐 수학 문제처럼 냈어요. 네. 하여튼 시험 볼 때 쓸 수 있는 계산기가 세 가지가 허용이 되는데요. 공학용 계산기 말고 이런 일반 계산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 보조 프로그램에 있는 이 계산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무 프로그램 사용해 보시면 실무 프로그램 안에 계산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서투니까 손 계산기를 쓰시거나 컴퓨터 윈도우즈에 있는 이 계산기 쓰시거나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예, 시험을 보실 때 계산기는 요 세 개 중에 세 개를 다 쓰실 수가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는 건데, 네, 좀 또 개정과목 분류에 관한 문제, 예, 292페이지에서 26번 풀어봅시다. 26번. 예. FAT 1급 1호는요, 그저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머리 아픈 문제는 한두 개. 예, 한두 개. 여러분 머리 회전을 위해서 한두 개 넣어놓고 대부분 다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26번처럼.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 예, 이자 비용이네요. 이자 비용. 예, 답이 이자 비용.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엇으로 분류되죠? 자본의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되죠. 예. 자, 매출원가는 그냥 매출원가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매출원가 비용. 그다음에 3번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요? 영업의 비용은 아니고 자본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됩니다. 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그 앞에서도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예. 자, 그러나 매도관리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닙니다만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만약에 보기에 있다. 그건 영업의 비용이에요. 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자 비용만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 아니거나 또는 매출원가는 비용이지만
영업의 비용이 아닌 거죠. 요 정도 문제. 음, 여러분 저기요. 294페이지에 34번 한번 또 개정 과목 분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요. 주식회사 한공의 수익과 비용 옳게 분류한 것은 자, 4번. 보유 중인 주식회사 한성의 주식 100주에 대하여 한 주당 4,000원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당좌 예금에 애입했어요. 예. 자, 우리 회사가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당좌 예금에 애입한 것이 이게 수익인데, 예, 이 수익이 영업수익입니까? 영업의 수익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배당금 수익이 영업수익일까요? 영업외 수익일까요? 예, 영업의 수익입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우리가 영업의 수익, 어젠가요? 정리했었는데 배당금 수익이 그때 없었어요. 그 예제에, 그 항목에. 여러분 알아두세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보면은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주식회사 한공은 도소매업이잖아요. 도소매업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주식은 주식의 배당금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개정 과목은 배당금 수익이에요. 예, 개정 과목은 배당금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4번에 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상품 보관용 창고 임차료 5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자동 이체시켰어요. 그러면 요 임차료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임차료. 창고 보관하는데 창고를 빌려 쓰는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상품 보관하는 창고의 임차료는 판매 관리비다 아니면 영업의 비용이다. 예, 상품 하는 재고 자산이잖아요. 재고 자산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판매 관리비예요. 예, 재고 자산 상품을 보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4번이 아니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요런 분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자주 나오는 문제 FAT 1급에서 40번 문제예요. 294쪽 40번 문제.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FAT 1급 이론의 수익 비용에서 제일 많이 눈에 본 거로 기억이 나는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 예, 정말 많이 봤던 문제. 자, 더해야 될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급여 더할까요? 네. 수도 강렬비는요? 네. 이자 비용은요? 안 더합니다. 접대비는요? 네. 세금과 공과는요? 네. 잡손실은요? 아닌 것 같습니다.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죠. 네. 요 네 개 판매 관리비 개정 과목을 이렇게 보기에서 딱 찾아서 더할 줄 알면 됩니다. 네. 그럼 86만 원에다가 106만 원에다가 115만 원. 2번이 답이군요. 더하기 잘 하시면 됩니다. 결산 문제 우리가 여러 개 그동안 앞에서 배웠습니다. 결산 문제. 예. 자, 결산 문제가 이게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네, 296페이지에서요. 9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결산 문제. 결산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 자산부채 자본을 공부하면서 결산 수정 분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 296페이지에 9번 문제 보시죠. 다음 자료에 의한 결산 조정 후, 결산 조정이라는 건 결산 수정 분계한 뒤를 말해요. 당기순이익이 얼마일까요? 그래서 자, 결산 조정 전에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었는데요. 두 가지를 조정을 했어요. 자, 첫째,
보험료 선급분. 자, 선급비용 기억나시나요? 선급비용. 예, 선급비용. 선급비용 자산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결산 때 선급비용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가는 건 뭘까요? 보험료가 가죠. 비용이니까 보험료. 자, 대변의 보험료입니다. 자, 비용이 발생했나요? 취소됐나요? 취소됐습니다. 취소되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예,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이거는 플러스 시켜준다. 이렇게 딱 적으면. 자, 다시 설명드려요. 보험료 선급분 하면 여러분 선급 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당좌자산 배울 때 우리 선급 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험료라는 건 우리가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항상 선급 비용이 결산 때 정리가 필요한 경우예요. 우리가 만약에 4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다. 그럼 보험 기간이 26년 4월 1일부터 내년 27년 3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 안에는 차기분이 3개월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3개월치를 정리하는 것을 결산 때 해줘요. 결산 조정 분계. 예. 그래서 이 3개월치 보험료를 단기에서는 취소시켜준다 이거예요. 이연, 차기로 이연하죠. 그때 하는 개정 과목이 바로 선급비용,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보험료에서 취소시켜요. 보험료 비용을 취소시키면 당기순이익은 증가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자 미지급분. 자,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예. 만약에 이자 미수분 하면은 여러분 이자 수익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자 미지급분 하면은 이자 비용을 생각하세요. 지급하는 이자니까 이자 비용입니다. 자, 이자 비용인데 결산일까지 아직 실제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내년으로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부채로 인식하고 차변의 비용을 발생시켜 줘야 돼요. 예, 이자 미지급분이라는 것은 단기의 이자 비용인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의 이자를 비용을 예상해 가지고 발생하는 거예요. 비용 예상. 예, 이때 여러분 미지급 비용은 유동부채에서 배웠어요. 예, 유동부채에서 분계까지는 안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분계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급 비용을 유동부채라는 걸 아시면 이거 대변에 유동부채 미지급 비용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측변에 오는 개념 과목이 여기서는 뭐가 되겠느냐? 이자 미지급분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급하는 이자는 이자 비용이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니까 비용이 발생했죠. 예, 그러면 이익은 감소합니다.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건 빼준다. 이거. 자, 플러스 100만 원에 마이너스 200만 원.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조정 전에 1000만 원이었으니까 답은 3번. 조정이 끝나면 당기순이익이 900으로 900만 원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 아직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 아직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9번과 같은 스타일은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예. 요런 문제가 2개 나오면 여러분 아주 머리가 아프죠. 근데 하나 정도 나와요.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기출문제 풀면서 자주 만나면 이걸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산 조정의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297페이지에서 16번 문제 한번 골라봤는데요.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네. 자,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다음의 오류 사항 중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수익이나 비용의 변동이 생겨야 돼요. 수익이나 비용에. 여러분, 당기 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나 비용의 증감이 있으면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것을 찾아내 봅시다. 1번. 당기 발생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상계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주식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거 자본 항목이에요. 영향 없다. 네. 2번. 기말 보유하고 있는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 상승에 대한 평가 이익을 계상하지 않았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하지 않았대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수익과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자본이다. 이거 관계없고. 3번. 기말 재고 자산의 시가 하락에 대한 평가 손실을 계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고 자산의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봐야 되는데 원가가 작게 표시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익이 크게 나왔겠네요. 영향을 줍니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다. 답이 3번입니다. 4번은 뭔가요? 단기 발생한 재해 손실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했다. 우리가 재해 손실은 아까 시간에 우리가 영업의 비용에서 나왔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는 도난을 맞은 거 이런 거 재해 손실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영업의 비용을 판매 관리비에 어떤 다른 계정 과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뭘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줬어요. 영업이익에는.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맨 끝에 법인세 비용까지 뺀 마지막 이익이죠. 비용 처리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잘못했을 뿐이지 비용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어요. 예.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될 걸 판매관리비 쪽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줬지만 맨 밑에 나오는 당기순이익에는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건 3번인 거죠.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음, 빨리 끝내고 쉬고 싶은데 왜 문제가 이렇게 많죠? 네.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